현대산업, 또 대림산업, 뭐 BGF 리테일. BGF 리테일은 고점 대비해서 늘려졌을 때 흐름도 말씀드렸죠. 현대산업. 예? 이러한 내용들 쭉. 그럼 결론은 뭐냐?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흐름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? 추세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해석을 하시라고 그랬죠. 대림산업 23일 날 실적 발표 나와요. 23일 날 1분기 실적 어마어마했죠. 이러한 내용들로 대림산업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. 월봉이 이렇습니다. 이 추세 라인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결론적으로는 급등이죠.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? 음봉이 떨어졌는데 쭉 밀려야지. 뭘 쭉 밀려요? 그렇게 따지면 망치형 떴죠. 수급 뒷받침되죠. 23일 날 실적 나오죠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감 두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GF 리테일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이거 기억 안 나세요? 우리가 뭘 배웠었어요? 석별형을 배웠었고 캔들을 배웠는데 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관심 가지셔야 된다 했는데 왜 편입 못해서 수익 못 내십니까? 시가총액이 작아요? 조단위 업체들이? 근데 결국 시세 나왔죠?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아니 편입을 했는데 왜 차익 실현 왜 못하십니까? 그랬잖아요. 왜? 석별형이 떴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인지 왜 못하세요? 안 갖고 있으면 못해요. 안 갖고 있으면 못하는데 여기서 편입하셨으면 차익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? 왜?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석별형이 떴으면 여기서부터 잘라야 된다고 분명하게 교육을 1월부터 지금까지 해드린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? 이거 보여드리면서 못 자르셨어요? 걱정하지 마시고 교육방송 오십시오. 교육방송 오시면 추후 전략 말씀드릴게요. 뭐라 말씀드렸어요? 자, 이러한 내용입니다. 추후 전략이 어떻게 됐어요? 이거죠. 석별형 떠서 깨졌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돌리는데 만약에 돌릴 때 이 라인을 딱 이 줄이 거져 있는 희한하게 이 라인을 돌려놓지 못하면 추세는 그냥 하락입니다. 대신에 이 라인을 돌리면 누적 수급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. 예?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다고 시장이 흔들렸다고 깨져 내려갈 종목이 아니라 이 라인을 돌렸잖아요. 돌리는 순간부터는 편입인 거예요, 새로. 왜?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, 캔들 공부를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추세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또 앞으로의 전략 부분도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? 그렇다면 과거 데이터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뭐 무료 방송 계속 진행해 드리니까 그 부분에도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또 기술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. 마지막 세 번째 비법 부분에서는 또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갭 부분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지막 세 번째 타임입니다. 세 번째 타임인데 지금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 화면 깨졌죠. 글씨. 그 부분을 사진 파일로 그 전에 계속 바꿔서 갖고 왔는데 오늘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연구원들도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사진 파일로 못 바꿔가지고 글씨가 막 깨지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제가 자료 파일 그대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좀 차분하게 보시고요. 오늘 뒷부분에 약간 또 파일 깨진 거 있을 거예요. 그거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. 아시겠죠? 자, 일단 기술적 분석의 전체적인 추이 부분.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어떤 내용이 있고 지금 오늘 마지막 정리해드릴 추세 갭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종목도 어마어마해요. 야, 이거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 보시면은요. 우리가 이거 계속 배운 내용이에요. 계속 배운 내용이고 벌써 그 Y를 통해서 1월부터 해드렸던 내용이 이평선 기준에서 그램빌의 매매 법칙, 저항선 지지선 다 해드렸고요. 그리고 패턴 분석에 있어서는 1번씩 캔들 해드렸죠. 지표 분석에 있어서는 주가 분석, 수급 분석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추세 분석의 연장선인데 추세란 건 뭐라고요? 한 번 형성되면 쭉 간다는 거예요. 쭉 가다가 다시 회귀의 법칙, 관성과 회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게 추세의 법칙입니다. 이 추세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눠준다고요? 지지선 배웠죠. 저항선 배웠죠. 추세선 배웠죠. 이평선 배웠죠. 그램빌의 매매 법칙 배웠죠. 그러고 나서 뭡니까? 반전일 되돌리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.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고요.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.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갭이라는 거죠. 갭, 주가 사이의 갭. 힘이 엄청나다는 이 갭. 이 엄청난 힘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냐 아니면 추세를 들고 올리는 흐름이냐. 갭이 발생되면요.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갭이라는 것은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인데 강력한 재료가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된다는 내용이죠. 자, 그 부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목표 주가.
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실제 차트를 놓고 보면서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. 그리고 갭의 종류는 보통갭, 돌파갭, 급진갭, 소멸갭이 있다 그랬죠?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? 돌파갭, 급진갭.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숨겨져 있는 거 섬골 반전. 보통 고점에서만 나타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. 바닥에서 섬골 반전, 아일랜드 갭이 나타나면은 엄청난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요. 갭은 추세가 강화되는 게 갭이죠. 근데 섬골 반전은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돌려지는 겁니다. 바닥에서 뜨면 어떻게 돼요? 급등 랠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, 자 보시면 보통 갭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갭은 의미 없는 갭. 간단하게만 의미 없습니다. 아무 데서나 뜨는 갭. 자 소멸 갭은 어떤 거예요? 마지막 끝자락에서 상승 랠리의 끝자락, 조정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것이 소멸 갭입니다. 이것은 메꿔지고 나야 소멸 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.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. 보통 갭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, 소멸 갭 저 꼭대기인데 저 꼭지라는 걸 누구나 인식을 못해요. 메꿔줘야만 내려와야만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급진갭과 돌파갭이 있는데 돌파갭 이후의 급진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. 돌파갭은 주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깨주면 확 내려가는 거고 위로 확 들어올리면 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. 엄청난 강세가 나오겠죠. 거기에 급진갭이라는 거는 그러한 매물배를 뚫고 올라갔는데 위에 또 막혀있는 범위에서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그냥 확 들어올린다는 거예요. 혹은 엄청난 악재를 가지고 밑으로 엄청나게 끌고 내려가서 개파락이 나온다는 거죠. 이 두 가지 부분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너무 큰 그 사이즈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적절한 범위에서의 돌파갭과 이 급진갭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. 이거 꼭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. 그래서 자 종목 쭉 보시면은 CNS 자산관리는 언제부터요? 예? 8회차부터 해서 2월 달부터 해서 3월 달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갭을 다 그려드린 거예요. 갭이 나와서 추세가 나올 수 있다. 갭이 나와서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수급까지 뒷받침되어 있다. 거기에 줄 계속 꺼드리죠. 계속 이 CNS 자산관리는 이 CNS 자산관리는 이 CNS 자산관리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? 갭이 나오고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. 그 목표 주가까지 아직 도달이 안 됐어요. 사실 갭 부분이. 이 부분도 지금 시간 없잖아요. 제가 뒷부분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갭의 그럼 최종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. 자, 하나케미칼. 계속 말씀드렸어요.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0회 방송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도 계속 또 20일에 또 25회, 지난주가 25회입니다. 벌써 그럼 2달이 넘었다는 거예요. 2달이 넘었는데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? 저 앞부분에 갭 있죠? 근데 저거만 놓고 보는 갭이 아니란 말이에요. 예? 또 월봉 기준에 추세선까지 그려드렸잖아요. 그 추세까지 뛰고 넘어갔어.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갭이 발생되고 음봉 떨어졌는데 이야 이거 뭐가 힘들어요. 수급이 뒷받침되고 가는데 예? 가고 있는데 지금 매집이 더 되고 있는데 이 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?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 갭 발생과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모든 내용을 시가총액 3조 5천억입니다. 제가 언급드린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교육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지바이오 어때요? 갭. 최근 들어서 계속 갭. 예? 매집은 12% 매집이 됐어요. 어디서? 외국계 JP모건과 JFSM 매니지먼트가 지분 신고를 해줘요. 거기에 연기금이 막 사들여집니다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나서 오늘 또 어저께 또 갭이 또 나와. 이 갭이 나오면서 또 돌파를 해. 이 돌파를 하고 갭 돌파를 계속 나타내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는요.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. 이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예? 리옹9천입니다. 리옹9천.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. 아까 두 번째 파트에서 리옹9천 날아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고점인데 어떻게 하지?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? 오늘 갭 나와버렸어요. 갭 나오고 들어 올렸습니다. 갭 나오고 들어 올렸는데 수급 보니까 별로인데 말씀드렸잖아요. 매도와 매수를 다 보셔야 된다고. 왜 순매수만 놓고 보는 거예요? 3명이 고스톱 쳐요? 아니잖아요. 여러 기관과 여러 외국인이 여러 개인이 매매를 하는데 어떤 기관은 팔 거고 어떤 기관은 살 거고 어떤 외국인은 팔 거고 어떤 외국인은 살 거고 그럼 팔고 나간 기관 외국인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. 오늘 들어온 순매수 이외에 매수한 세력들의 물량도
여러 번 종목이라면 확인하시라는 겁니다. 야, 그래도 일봉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. 그럼 다시 정리해 드려 볼까요? 주봉. 잘 보이십니까? 잘 안 보이시죠? 안 보이시더라도 갭이 있어요. 얇은 갭이지만 저런 것까지 포착을 해내야죠. 내 종목이라면. 주봉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? 돌파갭 아닙니까? 이게 줄을 거들여 버리면은 이 갭의 모양새가 안 보일까 봐 줄을 안 그려드리고 동그라미를 쳐드린 거예요. 동그라미를. 주봉상에 갭이 있습니다.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에 이 갭만 메꿔지지만 않는다면 이 추세 부분, 갭 상승 나온 추세 부분은 어떻게 된다?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을 만큼 더 움직인다. 거기에 개인 수급, 누적 수급 그려놨죠.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? 11% 뺏긴 거예요. 지금 리온 구천에 대해서 11%. 중국 맨날 중국 지수만 말씀하지 마시고요. 중국 관련된 실질적인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쪽에 대한 소비, 진작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폭 수혜. 거기다가 기업 분할하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안 드리면 또 혼내실 거 아니에요. 목표 주가 설정 어떻게 하냐고요? 갭이 발생됐죠.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의 목표 라인은 저점 대비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있잖아요. 이 높이만큼 갭이 발생된 지역에서 올라선다. 그렇게 되면 저쪽 얼마에 18,500원? 그렇게 보여지나요? 그 범위까지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다만 펀더멘탈도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추세도 보시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죠.